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시 도장을 찍고요. 오늘 강의는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입니다. 바이러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바이러스는 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에서부터 파생된 말이라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하는 것은 그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현미경으로 그것의 존재를 그제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 전까지는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도 일반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었었던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여하튼 세균까지 걸러낼 수 있는 여과지마저도 통과할 정도로 무척 작은 무엇인가가 있다 정도로만 추측을 했었죠. 이 바이러스는 동물을 숙주로 하여서, 숙주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기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대상체예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체. 동물, 그러니까 뭐 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침투해서 있을 수도 있고, 조류, 그러니까 새에도, 사람에도.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담배 모자이크 잎 같은 데서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식물체를 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화가 진행되는 어떤 조류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세균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테리오파지. 우리 AI 바이러스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조류독감. 그 외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인플루엔자 독감,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요. 최근에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그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전염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람의 타액이나 아니면 분변이나 오줌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방지 대책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런 백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염병의 그 바이러스로서 대표적인 것이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천연두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잘 걸리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 같은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풍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한테 매개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이제 그 전염병 2군으로 속하게 되면서 예방접종을 꼭 하도록 되어 있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생후 3개월, 생후 6개월,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이렇게 몇 차 접종을 통해서 바이러스에서 이제 면역성을 이제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박테리오파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가 뭐라고 했죠? 세균 바이러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균 바이러스 다 제가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거 하나의 이제 대장균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대장균에 들어가는, 대장균에 기생을 하는 파지이기 때문에 대장균 파지라고 얘기를 하죠. 대장균은 이콜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콜라이. 원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케리키아죠. 에스케리키아 콜리. 자, 에스케리키아 콜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원래는 작은데,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 부분에 이와 같이 핵산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핵산 물질은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DNA 같은 유전암호예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다 없어요. 이와 같이 자기 유전 정보 하나만을 갖고 있고, 이것을 자기가 기생하는 곳에 달라붙게 되면 이 안으로 자기의 핵산 물질을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이 침투된 이 핵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핵산은 원래 대장균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안에 삽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숙주 안에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숙주가 이콜라이죠. 이콜라이의 숙주의 DNA에 자신의 DNA를 삽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파지의 DNA, 그 다음에 숙주의 DNA,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합쳐지기 전에 먼저 파지의 DNA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복제가 되면 자기의 원래 모습처럼 많이 그 숙주 안에서 자기 모습을 갖다가 계속 복제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세포벽을 뚫고
바깥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독감 바이러스하고도 기작이 같아요. 어느 바이러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겠죠.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러한 현상을 용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갖다 복제시켜서 바깥에 세포벽을 뚫고서 나오게 해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용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지 DNA가 숙주의 DNA 안으로 교묘하게 숨어 들어가서 이 용균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숙주가 번식을 할 때 보면은 파지의 DNA도 같이 복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파지의 DNA가 숙주의 DNA 속에서 같이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숨어서 복제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용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지가 자기의 숙주 바깥으로 세포벽을 뚫고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용균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갖다가 독성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숙주의 DNA에 파지의 DNA가 이렇게 숨어서 같이 번식하는 것을 갖다 약독성 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약독성 파지는 어떤 순간에는 용균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자라다가 갑자기 세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용균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파지의 일생입니다. 네. 숙주의 기생에서 하나는 용균화로 갈 수가 있고, 하나는 숙주의 DNA, 자신의 DNA를 묻혀서 계속 잠재적으로 복제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독성 파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세균을, 사람도 아니라 왜 세균을 갖다가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하나의 문제를 내죠. 만일 숙주가, 그러니까 숙주가 뭔지 알죠? 네, 바이러스가 이제 기생하는 그 대상입니다. 숙주가 우리한테 유용한 균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산 음료를 제조하는 어떤 회사에 유산균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